이 작가가 돼서 내 책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은, 투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제 1인 출판사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작가님들 원고를 어떻게 구해요 하시는데, 어,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원고를 분별하는 눈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책을 내려고 하고 계세요. 이번 주만 해도 제가 투고를 한 4~5개는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출판사를 하면서 내 책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단순히 내가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나의 생각과 내 노하우를 글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사실 좀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죠. 뭐 젊어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욕구죠, 욕구. 누가 등 떠민다고 글을 쓰고 싶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책을 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한 이제 욕망이 있는 거죠. 글을 잘 쓰고 싶다. 글을 잘 쓰고 내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잘 팔렸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잘 팔렸으면 좋겠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글쓰기와 내 책 내기는 저는 졸저지만 4권을 내보긴 했는데요. 굉장히 행복감이 들죠, 사실. 저도 사실은 그 책을 다른 작가님들 책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느라고 제 글을 쓸 시간은 솔직히 좀 적은데 가끔은 이제 마음을 잡고 그냥 내 책을 써야겠다고 이제 글을 쓸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지배하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글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뭔 소리야 이럴 테지만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뜻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언어, 글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글은 이제 정제가 되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뭔가 이제 거기다 가미를 해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나 남에게나. 내가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으냐면 물론 순수 문학이나 이런 쪽을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글을 쓰면 최고고요.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걸 잘해서 글을 썼어요. 실용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실용서를 이제 책을 쓰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글을 쓴 사람의 팬이 되거나 피드백이 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됐어요. 그걸 받으면 그 행복감을 이제 말로 못하는 거죠. 곧, 뭐 이미 지금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책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쓰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만족감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작가님들이나 또 이제 글쓰기를 공부하면서 뵀던 많은 작가님들을 보면 확실히 글쓰기도 시간이 약이더라. 확실히 오래 나이가 좀 있으시면 글을 잘 써요. 왜냐하면 이제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걸 무시고 할 수 없거든요. 젊은 분들 중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드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랑 글쓰기를
좀 하신 분들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글을 확실히 연륜이 있어야 잘 쓰시지만 좀 젊어서 쓰시면 그죠? 더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정말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늦은 시간은 절대 없다는 거죠.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무엇을 쓸 것인가예요. 이거를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막연히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좀 오래 가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잘 쓰려면 글쓰기 책들을 읽어보면 되겠죠. 하지만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유리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거든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은데 그 좀 책 하나에서 인용인데 그 도야마 시게이코라는 일본 사람인데 사고 정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분도 이제 책을 그냥 많이 읽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나마 책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콘텐츠가 좋으냐면 남하고 좀 차별화되는 거면 좋아요. 사실은 투고가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이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써도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콘텐츠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낸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해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어떤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의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 그 오지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곳만 골라서 가서 책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은. 아무도 가지.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곳들이 아직도 지구상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만 가서 거기에서 책을 쓰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어떤 재미가 있을 수 있고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도야마 시게이코의 책에 나오는데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지금 당장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써서 좀 숙성을 시키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 실제로 작가들 중에는 초년 때 쓴 작품 중에 좀 히트작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 쓰거나 옛날의 경험을 이제 써놔요. 써놨다가 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손을 대는 거죠. 소재도 충분히 재워두면 좋고 글 자체도 좀 묵혀두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쓸 때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쓴다면 아주 가벼운 에세이 정도가 될 것인데 물론 에세이도 뭐 무겁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자료조사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아주 너무 뭐라 그러죠? 책을 읽었을 때 얻는 게 많지 않으면 확 덮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내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쓰겠다 하고 포커스를 딱 잡았어요. 나는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쓰겠다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글을 이제 책을 내는 것을 목표로 글을 쓰기를 시작하시면 신기하게도 이 세상이 다 그 책 관련된 걸로만 보여요. 신문을 봐도 그 내가 쓰려는 주제에 대한 내용밖에 안 보이고 예.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쓰려는 책 주제다 그러면 이제 귀에 잘 들어오고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글을 써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글쓰기 이렇게 하지 말고 쓰고 싶은 주제를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글 잘 쓰기가 사실 가장 고민이죠. 글을 쓰고는 싶은데 어떻게 잘 써야 되냐.
아마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쓰셔야 되고, 보통 저도 이제 글쓰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이제 글쓰기에는 이제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다 정답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고. 이제 저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도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관련된 책을 읽어요. 읽어서 이렇게 좀 뇌가 자극을 받아야지 기존에 머리에 있던 것하고 같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필사를 많이들 권하시는데요. 필사는 이제 좋은 글을 이제 따라 쓰는 건데,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사는 사실 꾸준히 계속하면 좋아요. 아주 긴 글을 필사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는 분은 동화책 작가신데도 또 매일매일 동화책을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필사를 하면 그냥 읽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 글을 되게 곱씹게 되고요. 그 글에 있는 것을 좀 많이 흡수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혹시 안 해보셨다면 필사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필사를 한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일반 사설도 필사를 해보고 좀 유명한 작가의 책을 한 권을 통필사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글쓰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글을 고쳐보는 일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닌데요. 지금 종이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이 30번째 책이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책이 30번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직업상 편집자 일을 하니까 글을 많이 고치게 되잖아요. 남의 글을 많이 고치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늡니다. 강유정 씨라고 이제 영화 평론가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글도 굉장히 잘 쓰셔서 글쓰기 강의도 하신다고 해요. 이분이 쓰신 책 영화 글쓰기 강의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글을 쓰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쓴 글을 매번 들여다보고 고쳐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분이 진짜 그 글쓰기 강의를 할 때 첨삭 지도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료 첨삭 지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받아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좀 긴 시간, 한 2달짜리 그 글쓰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첨삭도 좀 해드렸어요. 시간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약간 이야기가 확 바뀌는데요. 사실 글 잘 쓰는 방법, 필사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첨삭 지도도 받고, 다 좋은데요. 사실은 참 이제 글 잘 쓰시는 분들인데도 본인이 글 잘 쓰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그걸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많이 있으세요. 내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실력을 잘 몰라요. 왜 잘 모를까요? 일단 측정이 상당히 어렵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참 측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이런 것은 거의 직관적으로 눈에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연기 잘한다. 거의 바로 보이거든요.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 이게 바로 보이는데 이 글쓰기 같은 것은 사실 참 물론 이제 글을 읽으면 잘 쓴다 못 쓴다라고는 대충은 알겠지만 일단 책 자체가 호흡이 길고 바로 눈에 딱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은 그 글 잘 쓰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필력이라고 하죠. 그게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의식의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은 뭐냐? 드러나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무의식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강의가 좀 다른 강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을 어떻게 길러야 돼? 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위식할 수가 있냐? 위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제 좋은 문장을 쓰는 힘은 무의식의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은 책에서 하거든요.
무의식을 기는 방법 또 뭐냐? 또 똑같은 얘기인데 많이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죠. 일단은 책을 많이 읽고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좋은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좀 양질의 도서를 선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독서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무의식의 힘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당연히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글쓰기, 글 읽기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좋은 문장을 즐기면서 읽어야 된다. 뭐를 즐겁게 하면 그게 무의식에 다 간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죠. 아이들 그냥 놀잖아요. 즐겁게 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말 신나게 논 아이가 나중에 뭔가를 잘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잘할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나게 노는 거는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뭐 잘 놀아야겠지만 즐겁게 노는 것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 연결이 된 이야기인데 글쓰기는 사실은 그냥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글쓰기 강의를 가면 좀 스킬을 많이 가리켜요. 저도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 같은 곳에 가서 글쓰기 강의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런 곳은 이제 스킬을 가리키는 곳이죠. 그래서 첨삭 지도도 받아보고 뭐 뭐라 그러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곳은 사실 스킬을 가리키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글쓰기는 생각하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당장 써라. 써야 돼요. 저도 그 1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들었거든요. 1년 동안 이제 돈을 좀 내고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미션을 받아서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책을 반드시 한 권 읽고 독후감을 쓰고 또 이제 코치 선생님이 코칭을 받았거든요. 코치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어떤 주제로 글을 써라. 그러면 쓰는데 사실 억지로 쓰죠. 미션이니까 이제 미션을 클리어해야 이제 수업료를 일부러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돌려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약간 무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늘 뭐 A4 용지 두세 장, 세 장, 두 장, 세 장 쓴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글이 늘어요. 아, 정말 저보고 지금 하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땐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선생님 시키는 걸 다 했어요. 정말 늘더라고요. 글은 정말 써야 되고, 이거 이제 앞에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 보면 써놓고 묵혀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묵히려면 뭐 묵힐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쓰셔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 책도 좋지만 사실 스킬보다는 지금 분명히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진 힘이나 강점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걸 좀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찾아라. 그걸 하면서 이제 글쓰기감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시는 거죠. 사실 지금 그 강의 내용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조합하는 능력하고 이걸 이제 지식을 그냥 나열하면 그건 사전이잖아요. 갖고 계신 지식과 나의 경험을 결합하고 그거에서 한 단계 생각을 올리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데 이 일을 해보니까 뭐가 중요하더라. 그 추상화잖아요.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죠. 나의 생각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글도 나오고 이제 책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권하는 책을 좀 읽어보시라 했는데 이 사고정리학이라는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식을 사실은 보면 주변에 박학다식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죠. 근데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죠? 네이버에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 분야를 잘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도 잘하고 미술도 잘한다.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건축을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독창성이 중요하다. 그쵸? 책도 사실은 내가 뭐 책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런 책이 없어야지 잘 팔리죠. 기존에 똑같은 책이 있으면 이 책이 잘 팔릴까요? 팔리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머릿속에 어떤 이제 글쓰기를 하겠다 하면 이게 생각이라는 게 길게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런 내용을 쓰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딱딱딱 나올 때 바로바로 메모 같은 거를 해두시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긴 글로 묶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창조성을 길러야 된다로 이제 이야기가 또 흘러가요. 아, 뭐 글쓰기 강의라면서 또 창조성이래,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결국은 창조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은 작가님들랑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책도 만들고, 지켜보기도 했잖아요. 보시면, 책을 한 권밖에 못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 권을 내시고는 더 못 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계속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좀 봤더니, 확실히 자기가 생각하는 힘, 창조력이 있으면 계속 저작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책을 내기가 힘들지, 처음 책을 내고 내가 능력이 되면 책을 계속 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한 권만 내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너무 이제 첫 책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첫 책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첫 책을 너무 이제 공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책을 절대로 하나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글을 써서 만약에 책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좀 길게 보세요. 처음부터 길게 보고, 첫 책은 이제 나의 발판이 되는 책이다. 물론 첫 책부터 막 베스트셀러 되고 하면 좋죠. 좋죠. 하지만 그걸 너무 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성, 창의성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다. 그게 사실은 최우선이 돼야 된다. 만약 이런 생각을 못 하셨다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걸 찾으셔야 된다. 확실히 이런 분들이 계속 저작을 내시고, 사실은 이제 글을 아주 잘 써야 되냐, 책을 쓸 건데 내가 글을 아주 잘 써야 되냐, 내가 글쓰기 학원부터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원하는 주제, 내가 내고 싶어 하는 주제만 있으면 쓰다 보면 늘고, 또 편집자랑 같이 작업하다 보면 또 글쓰기가 늘어요. 왜냐하면 첨삭을 막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책 쓰기나 책 만들기는,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스킬로 쓴다기보다 기획에 가깝다는 거죠. 사실 어떤 주제, 컨셉을 가지고 책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기획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옵니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강의의 특징은 글쓰기 스킬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맞춤법 이런 거 그냥 툴 돌리면 됩니다. 이제 맞춤법도 물론 좀 아시면 편집자가 편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교열 보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글쓰기 컨셉, 주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마스터리 법칙이라는 책이 벽돌책입니다. 벽돌책.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도 굉장히 잘 읽힙니다.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내용을 줄줄줄 써놨는데, 결국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글쓰기는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잖아요. 창의적 활동이 최고다. 이게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이 책이 글쓰기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다 일맥상통합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본성이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가끔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거 제가 말립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글도 써줘요. 진짜로. 그건 안 되고요. 저도 정말 솔직히 제 얘기를 하자면 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쓰는 게 너무 그 글쓰기 수업 받을 때거든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좀 하루 종일 책만 읽고 글만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죠. 지금 생각하면 참기 정말 잘했어요. 그 월급. 예. 그런 욕망이 있는데 어쨌든 왜냐면 왜 그게 좋으냐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이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 마스터의 법칙에 나옵니다. 자기 존재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사실 글쓰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 존재가 살아있다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참 직장 생활 저도 17년 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 자신이 막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느낌. 그 반면에 이제 글쓰기는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성향이다. 그러면 써야 돼요. 써서 잘 쓰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저작을 내면 그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움도 받고 감동을 받겠죠. 그 자체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글쓰기, 책 내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이런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꺼워요. 자, 또 나옵니다. 또 무의식. 네. 이게 한 30페이지까지는 제가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다가 이제 30페이지 이후부터는 이제 좀 글쓰기 마케팅 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아니, 이 글쓰기 강의 맞아? 왜 막 자꾸 본성 찾으라고 그러고, 막 마케팅 얘기하고, 예.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대한 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지식의 단련법, 다치바나 나카시. 예, 지식의 단련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치바나 다카시는 우리나라 이어령 선생님급이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너무너무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좀 지적인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 게 입력, 그러니까 뭐 독서, 뭐 신문 읽기 이런 거를 해요. 막 하고. 그다음 우리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이 뭡니까? 이제 글쓰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뇌. 그래서 이 무의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유는 바로 블랙박스라는 거죠.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글쓰기 수업을 받아도 아웃풋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를까요? 이 블랙박스가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막 좋은 걸 많이 집어넣으시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이 무의식 블랙박스를 채워나가자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시아 브랜디의 작가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옛날에 쓰여졌어요. 1920년대에 쓰여졌는데도 이 책에서도 무의식을 언급합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잘 활용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도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는데요. 재능이라는 자원은 그 양이 아무리 미미하다 해도 평생을 가도 다 못 쓴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주변에 보면 저 같이 막 공부하고 이제 작가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은 무의식의 힘이 엄청난데 이게 발화를 못 하신 거죠. 아직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의식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요.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다니셨어요. S 대기업, S모 기업, 삼성을 다니셨는데 남들은 와 좋은 기업 다닌다 하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뭔가가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성격, 자기 성향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셨어요.
상담도 받고, 그 MBTI라고 아세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요즘은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걸 해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진로를, 나 글쓰기 하고 싶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업무 시간에 막 MBTI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막 나와요. 출판사 하면 잘한다. 이렇게 나오길래,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천직을 찾으셨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내시고는 아예 업체를 차리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책 쓰실 당시에도 그 업체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그 무의식이나 이런 잘하는 거 찾아주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담 받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대기업도 좋죠. 근데 이제 자기 적성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이분은 자기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는 이분이 주역 대가신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인간 정신의 깊은 내면은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또 창조성.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지금 책 제목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세스 고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아이들을 보세요. 저희 집에도 이제 조그만 아기가 있는데, 보면은, 남자아이인데도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해요. 5살이거든요. 근데 좀 크면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태어날 땐 다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타고난 게 있는데,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너는 원래 아티스트고, 창조성이 있는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보면 굉장히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어떤 분야의 대가는 다 예술가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음악 미술 한다고 예술가가 아니거든요. 뭐 건축,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엄청 잘하는 사람 보고, 야, 아트 하네, 아트. 예술이다, 예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리사도 예술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줄리아 카메론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좀 젊은 분들 중에 이제 뭐 글을 쓴다거나 이제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이 책을 사서 선물을 해요. 이 책은 실제로 12주간의 연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12주 동안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그 앞에서 얘기한 아티스트 웨이의 모닝 페이지를 보면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보면 모닝 페이지라는 걸 해봐라. 그럼 네 창조성이 되찾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이 모닝 페이지가 별게 아니고요. 되게 쉬워요. 자고 일어나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책상 앞으로 가세요. 가셔서 글을 쓰는 겁니다. 타이핑도 괜찮아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비밀글로 썼었거든요. A4 용지 3쪽 정도의 글을 쓰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 어떠세요? 비몽사몽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좀 훈련돼서 그런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지금은, 옛날엔 안 그랬어요. 이 모닝 페이지 쓸 때만 해도 졸려 막 이러면서 쓰긴 했는데, 형식 필요 없고요. 그냥 A4 용지 3쪽 정도면 6,000자 정도 됩니다. 꽤 길어요. 그냥 써요. 어떤 글을 쓰냐면 그냥 생각나는 글. 저는 어떤 거 썼냐면 어제 옆집 어제 옆집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를 사주었다. 맛있었다. 다음엔 내가 사줘야지. 어제는 우리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고민 상담을 10시간 해줬다. 뭐 이런 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쓰세요, 그냥.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글쓰기가 느는 거는 둘째 치고 저는 뭐가 좋았냐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해소가 됐었어요. 위에 이게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어제 스트레스 받았던 일도 써도 되고 즐거웠던 일 써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줄줄줄 썼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 자, 아이들은 왜 창조성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은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요. 얘들은. 애들 스트레스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은 청정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창의성이 더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창조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모닝 페이지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좋은 점이 많아요. 모닝 페이지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를 믿고 네, 또 이제 창조성 회복. 아까 그 소개했던 도로시아 브랜드의 작가 수업이라는 책에도 앞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작가가 되려면 무의식과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글을 잘 쓰는 것하고 작가가 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글을 그냥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작가가 된다. 이건 사실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글은 좀 못 써도 돼. 내가 봤을 때는. 글 잘 쓰는 건 줄 세우기 사실 힘들어요. 그죠? 이 작가가 된다고 하면 작가의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의 마음 뭘까요? 내가 작가다고 생각하면 작가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무의식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닝 페이지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1시간 일어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내용이나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엔 깜짝 놀랐죠. 이거 아티스트 외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네. 네. 그리고 이 방법도 좋지만 이건 이제 아티스트 웨이 따라 해도 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글쓰기 넣으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정말 이거 권해드리거든요. 하루 중에 무조건 15분 동안 글쓰기 하시는 거예요. 15분 우습다고요? 딱 15분만. 제가 또 이걸 또 따라 해봤잖아요. 제 강의 특징은 제가 다 해본 것만 말씀드려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인데 이 15분을 이제 내려면 내는데 이제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딱 출근 전에 좀 일찍 회사로 출발해서 한 30분 정도를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뭐 15분, 한 20분 이제 글을 썼거든요. 거의 일정한 시간에 쓴 거죠. 이제 아침 그때가 이제 한 8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30분까지 카페에 머물면서 15분 정도 글쓰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글 쓰신다고요? 그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글 쓰는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5분 동안 글을 썼어요. 이게 왜 좋았냐면 나중에 제가 그 글을 읽어봤어요. 그런 글쓰기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그때 이제 회사 다니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 피우던 때거든요. 막 하루 종일 책 읽고 글만 쓰고 싶은데 뭐 회사 다녀야 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거기다 막 썼더라고요. 이 주절주절 썼는데 출판사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글도 써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사실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출판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쓴 글에는 내가 출판사 해도 재밌겠네요. 이런 걸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 써있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글쓰기 훈련이 좀 덜 돼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에 15분 글쓰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 또 나오죠?
작가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루 15분 글쓰기. 그 도로시아 브랜드도 이런 말 써놔요. 이거 안 되면 작가 되는 거 때려치우라고 직설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30분 동안 이제 카페에서 글 썼다고 했는데요. 그 앉아있으면서 뇌에 세뇌를 하는 세뇌. 나는 작가다. 나는 이미 작가다. 저작도 하나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전업 작가인데 내가 지금은 30분밖에 글쓰기를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루 종일 책 읽고 글쓰기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행복해. 한 30분 동안 행복해 하면서 이제 회사를 갔죠. 울면서 회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왜 좋으냐면 뇌가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글을 쓰면 좋고요. 집에서는 좀 글이 좀 안 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마감이 있다 이러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요즘은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좀 신선한 곳에 가서 글쓰기를 쓰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마음이 안정되고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글쓰기가 좀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글도 잘 써진다. 좀 달려야겠습니다. 벌써 45분이 지났군요. 자,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방법을 볼까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좀 편향된 독서를 하는 편인데요. 내가 좀 안 읽어본 분야도 읽어보시면 의외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좀 읽을 책이 없는데 하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책이 좋아?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또 좋은 책을 이렇게 권해줍니다. 독서일기 쓰시면 좋고요. 블로그 활용하시면 좋고 사실 이제 앞에 계속 얘기했는데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교양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일본 분인데 와타나베 쇼이치라고 좀 지적인 분이십니다. 지적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지적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중병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안일에 뺏긴 시간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정말 여자들이 이제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집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죠? 다 이제 애들 키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겠지만 요즘은 또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도 한번 재미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아까 언급은 했지만 보시면 필사의 목적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필사는 결국은 나만의 문장을 갖기 위한 것이거든요. 나만의 문체를 가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필사를 해서 좋은 글을 자꾸 이제 뺏겨 쓰다 보면 나의 그 능력도 이제 올라가죠. 필사 대상은 이제 신문 칼럼 같은 이제 정제된 글이 좋긴 한데 이 필사 대상 찾는 것도 상당한 일이거든요.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은 뭘 또 필사를 하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하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안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문장을 필사를 하면 좋아지는 게 어휘력이 좋아져요. 사실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잘 썼다 하는 글들을 보면 어휘력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을 이제 좀 뺏겨서 써보면 좋겠죠? 그리고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보면 이제 필사에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계속 좋은 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제 글쓰기가 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를 시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슨 일이든 그렇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그죠? 글을 쓰겠다, 책을 내겠다는 생각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놀라고 있어요.
투고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책을 내고 싶어 하고 글쓰기를 열망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며칠 전에는 투고가 왔는데, 의사분이 또 투고를 하셨더라고요. 레지던트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밀착된 거. 간호사분들, 요즘 보니까 경찰분들이 쓴 그렇게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죠. 애환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경찰분들, 간호사분들, 이런 직업에 대한 그 책 투고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지속 가능하게 글을 쓰려면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 내가 지향하는 것은 작가인가, 출판사인가, 취미생활인가. 취미생활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시간에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글을 쓰려면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독서, 이건 계속 나옵니다. 독서, 신문 읽기로 뇌에 좀 신선한 자극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글이 써지진 않고요. 사실 원고를 쓰면서도 계속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영화도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한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글쓰기가 이제 습관이 되면 좋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블로그, SNS 등을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글을 올려서 다른 분들의 피드백도 좀 받고. 자, 글쓰기를 위한 시간 확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남편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남편이 지방에 있는 바람에 아이 둘을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거의 독박 육아를 했었거든요. 시간이 안 나잖아요.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시간을 좀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 좀 어리니까 일찍 재워요. 9시쯤에 재우고 새벽 3시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아이들은 자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쥐어짜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나 의문이 들면 내가 일주일에 독서와 글쓰기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 확보는 정말 중요해요. 보면 이게 좀 나이 좀 있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글을 잘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월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보통 집에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집에 안 있어요. 젊음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막 놀러 다닙니다. 제가 그때 아이 둘 있었다고 했지만 아이가 둘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어딜 나가겠어요. 집에 있잖아요. 그럼 시간 쥐어짜면 나옵니다. 도리어 이제 결혼 안 한 그 20대나 우리 그 30대 초반 직원들이 더 시간이 없더라고요.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죠? 뭐 시간이 없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시간이란 어딘가 투자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사실 절대적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글쓰기를 하려면. 또 좀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지 머리 콕 박혀요. 독서와 신문을 하라. 스킬보다는 총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 스킬도 중요한데요. 스킬은 사실 책 보시면서 그냥 익히시면 돼요. 겉을 많이 쓰면 안 되겠구나. 뭐 문장을 짧게 써야겠구나. 이건 스킬이잖아요. 연습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나의 창의력, 잠자고 있는 창조력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해야 된다. 여행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행도 쉽지 않은 시대죠. 좀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글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글 쓰면서 스트레스 받죠. 자, 카페에서 글을 쓴다는 것. 이거 좀 재미로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을 쓴 작가도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쓴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카페에서 글을 거의 생산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정말 글이 안 써지면 카페를 가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집안일도 보이고 막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카페에 가면 내 자신을 가두는 거죠. 카페 같은 데가 가기 힘드시면 요즘은 이제 토즈 같은 이런 공부방도 있으니까 가서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글쓰기 책은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문장력 강화 이런 책도 읽어보면 좋아요. 필사책도 보고 그죠? 요즘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작가 되기 책도 나오고요. 책 쓰기부터 투구까지 다른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작가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작가는 최고의 직업이에요. 글쓰기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작가시라는 거죠. 책만 안 냈지 작가예요 이미. 김탁한 소설가님의 천년습작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좀 작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죠? 정답은 없죠. 없지만 이제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은 이제 글 쓰기에 반한 거죠, 사실은. 매혹을 당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글쓰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직접 해보면 사랑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끝없이 이제 구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가가 된다는 것, 아까 나왔었잖아요. 글쓰기랑 작가 되는 건 조금 다르다고. 이제 사실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그냥 작가여야 돼요. 이 김탁한 선생님이 쓴 다른 책을 보면은 그 작가의 일상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책도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한 책이긴 한데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작가 글을 쓰기 위한 생활이더라고요. 그냥 공연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사실은 이제 글을 잘 쓰려면 글쓰기 그 시간보다 그 사전에 뭔가 이제 집어넣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연예인들 연기 잘하시는 분들도 좀 쉬는 기간이 기시잖아요. 그 시간 그분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 공부도 할 거고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기에 녹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것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요. 저도 요즘 막 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이런 거 막 열심히 보는데요. 미스트롯을 보는 거는 이제 재미도 있지만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책도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콘텐츠는 이제 뭐가 다를까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찾아서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노래도 사실은 그냥 노래 잘하는 것이 목소리만 아름답고 발성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감성을 담아야지 감동을 주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글쓰기도 맞춤법에 맞고, 문장이 완벽하다고 그게 좋은 글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울림을 주려면 작가가 뭔가 그런 존재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작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글을 잘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가장 포인트는 이 작가의 마음과 자세를 갖춰가는 것이다. 나의 일상 자체가 저도 이제 1인 출판사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 모든 것이 책을 파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게 좋은 거죠.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 책을 잘 팔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고민이 100% 즐겁다 하면 거짓말이고 80% 정도는 즐거워요. 20% 정도는 괴롭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글쓰는 자체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이제 하시고 작가가 이미 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작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기에 열망이 있으신다면 누구나 될 수 있고요.
그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작가의 상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좋다는 거죠. 첫 저작을 내기 전에. 벤치마킹 하셔도 돼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별로 못 들어봤는데 했는데도 저작이 뭐 200권 넘게 있으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엄청난 고수들이죠. 그리고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작가라고 뭐 매일 특별한 경험을 하겠습니까? 이분들도 일상은 비슷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데서도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이 사람들은 글쓰기 아이디어를. 자, 그리고 또 약간 이론적인 얘기인데 글쓰기가 노력을 가능한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 그 좀 유명한 글쓰기 코치 선생님이 권해줘서 읽었는데 글쓰기도 재능이잖아요.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재능은 심층 연습, 점화, 마스터 코칭이라는 걸로 발현이 된다고 해요. 이게 점화의 예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를 드는데요. 박세리 선수가 이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박세리 선수가 물꼬를 튼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후배들이 초등학생들 박세리 키즈라고 부르죠. 그 애들이 박세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리 언니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점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골프 선수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층 연습은 연습이죠. 글쓰기 연습도 하고 뭐 아까 무의식 기르기 위해 책도 읽고 점화는 뭐 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이거 가능하잖아요. 심층 연습과 점화는 가능한데 이제 코칭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스케이트, 체조는 독학이 어렵다고 해요. 독학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김연아 선수도 되게 유명한 코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뭐 본인이 엄청난 노력했겠지만 사실은 뭐 저기 김연아 선수가 이게 딱 맞네요. 연습 엄청나게 했겠죠. 점화. 김연아 선수가 잘하니까 후배들이 잘하잖아요. 마스터 코치가 있었죠. 하지만 글쓰기는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말 좋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첨삭지도 이런 걸 받으면 더 빨리 내가 단기간에 내가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코칭을 받고 근데 이제 절대로 너무 큰 돈 들이지 마세요. 사기도 있기 때문에 글쓰기 공부에 너무 큰 돈 들이시면 큰일 나고요. 그런 게 조금씩 있거나 뭐 스터디 그룹이 있거나 하면은 좀 이제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탤런트 코드도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뇌에 미엘린이라는 그 물질이 있다고 해요. 이게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무언가를 엄청난 시간으로 노력을 하면 이게 두터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초보들보다는 글을 쉽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미엘린의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 글쓰기 실력을 내가 이제 연말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서평 같은 걸 써서 인터넷 서점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공모전에도 글을 내보세요. 공모전이라고 거창한 공모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작은 대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큰 공모전을 내셔도 돼요. 내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수기 모집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내보고 그랬거든요. 당첨돼서 막 뭐 할인 쿠폰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 잘 쓰기. 문장 잘 쓰기는 이제 문장력 강화 이런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제가 그 작가님들 글을 많이 고치잖아요. 항상 하는 내용이 이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문장을 간결하게 쓰세요. 주어와 수어가 안 맞아요. 일치시켜 주세요.
어려운 한자어 쓰지 마시고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정도의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뭐 닥쳤던 계획 지붕 쳐다본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 쓰지 마세요.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나아요. 안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걸 개발해서 쓰시든지 아예 빼시든지.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보면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았는데 이래놓고는 뒤에서는 프랑스에 갔을 때 극단적 예를 든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책에다가. 안 돼요. 뭐뭐인 것 같다고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지 않으면 빼시라. 정말 한 이 6가지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아주 짧은 글이라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죠. 그 신문 사설을 보면 짧잖아요. 천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기승전결이 있죠. 문장은 짧게. 비문, 그러니까 서술어, 주어, 호응이 맞는가. 낯선 단어를 좀 쓰자. 너무 어려운 단어라기보다 낯선 단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진 않는데 들으면 아는 단어를 쓰면 좋다. 그러면 그 어휘력이 좋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독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말을 써주면 이 책을 읽고 이런 어휘를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 배제. 앞에 했던 얘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 편집자들이 다 쳐내야 됩니다. 앞에 말했더니 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되시고 한 문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문장을 잘라야죠. 한 문장은 한 가지 이야기로 끝내고 글을 좀 쉽게 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술술술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내용, 뭐 작가의 자세나 이런 걸 했고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마케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뭐 글쓰기만 잘하면 되지 내가 마케팅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출판사를 하지만 작가님들이 마케팅 어느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요는 하진 않는데 이 마케팅을 잘 하시면 그 원고를 이제 냈을 때 아무래도 채택될 확률도 높으시고 어쨌든 내 책을 내가 홍보하는 게 사실 가장 맞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개인이 자신을 브랜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콘텐츠 플랫폼 마케팅이라고 카카오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강연을 직접 갔었거든요. 이 카카오에서 하는 것 중에 브런치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브런치는 좀 특징이 있는 게 글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좀 심사를 받더라고요. 여기 작가로 등록이 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쓰고 싶은 글이 있다, 연재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은 브런치에 좀 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활동하시면 좋고, 뭐 브런치 활동했다고 하면 출판사에서 좀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뭐 케빈 켈리라고 좀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SNS가 유행하기 전에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에게 진정한 팬 1000명과 그들과 당신을 직접적으로 이어줄 새로운 테크놀로지만 있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게 요즘 SNS,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그걸로 정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팬이 정말 많던데 팔로워가 막 10만 막 이런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도 처음에 이제 세나복수를 할 때는 아무도 세나복수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책을 팔기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명까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희도 내는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1인 출판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거나
프리랜서 번역가 이런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저희 출판사가 그런 책을 낸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적어도 500명은 되실 것 같아요. 500명 이상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출판을 안다는 거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신간을 내면 알아요. 왜 아냐? 제 블로그를 들어와 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홍보 효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맨 처음 출판 시작할 때는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은 그래도 몇백 명은 세나복수를 알거든요.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도 인스타그램에 친구 한 명도 없는 것보다 한 1000명 정도는 내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책을 내거나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자가 되고 싶으면 이제 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 퍼스널 마케팅을. 근데 이게 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빌 게이츠가 되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이분 이미지 만드는데 뭐 전담팀이 있었다고 해요. 이 필립 코틀러의 퍼스널 마케팅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뭐 30명 정도 되는 이미지 만드는 팀을 꾸렸다고 해요. 그 덕분에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사실은 우연히 유명해지긴 힘들다는 거죠. 연예인 분들도 뭐 재능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그 소속사에서 좀 의도적으로 이 연예인을 띄워야지 뜨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뭐 글쓰기만 잘한다고 글쓰기만 잘해도 좋지만 어쨌든 나를 홍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권하는 게 블로그예요. 저도 이제 블로그로 심하게 표현하면 먹고 산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저한테 그 강의를 위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블로그를 보고 강의 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같은 거 공고할 때도 블로그를 하고 책 선전도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를 뭐 블로그면 그냥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트위터 같은 경우는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바로 이제 사실 이제 블로그가 왜 좋으냐면 개인이 방송국 하나 만들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봐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자, 블로그의 특징을 좀 보면 뒤에 또 그 얘기 할게요. 블로그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를 인기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할 건데요. 블로그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검색에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뭐 유튜브도 요즘 많이들 보시지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에게 물어보죠.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블로그를 잘 하면 그 검색에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걸릴 수 있지? 일단 이제 좀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블로그는 약간 컨셉이 있으면 좋아요. 좀 잘 나가는 블로그들은 컨셉이 있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면 이제 여행이 주제가 되는 블로그가 있고, 글쓰기도 있고, 콘셉트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 하긴 좀 아쉽다면 한 2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중구난방이면 좀 좋지 않죠.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는 좋은 블로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데 내 블로그를 이제 글쓰기 블로그로 내 글도 올리고 나중에 내가 책을 내면 책도 홍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 나가는 블로그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돼요. 좀 따라하기. 근데 사실은 블로그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이제 거의 블로그가 거의 일상이 돼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이제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위지와 시간이 있어야지 블로그를 잘 운영할 수 있죠.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 때 내가 이 블로그를 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글쓰기 컨셉, 맞아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글쓰기 컨셉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막막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뒤에 컨셉팅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근데 이제 블로그를 할 때 내가 뭔가 꾸준히 할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저는 블로그를 2003년에 처음 시작해서 열심히 한 지는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상 잡다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출판사 블로그가 되어버렸죠. 이제 블로그는 검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키워드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이 해기방칙한 말이냐 하실 텐데 검색 엔진 최적화는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써볼까요? 글쓰기 교실 하고 쳤어요. 제가. 그러면 뭔가 검색이 되죠. 어떤 블로그가 뜬단 말이죠. 글쓰기 교실을 쳤는데 그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냐면 검색 엔진이 최적화된 블로그다. 검색 엔진 최적화가 뭐지? 뭐냐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다. 네이버는 왜 그 블로그를 좋아하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 이제 그런 블로그 뭔가를 검색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블로그들을 좀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이따 치고 반드시 이제 블로그를 만드실 때는 그 제목에다가 블로그 제목을 쓰잖아요. 거기에 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쓰기 잘하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야 돼요. 글쓰기 잘하는 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 내용에 또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뭐뭐뭐뭐가 있다. 그리고 글만 주구장창 넣으면 좀 따분하잖아요. 사진도 좀 넣고 무료 이미지도 되게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가독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초창기에 써놓은 블로그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막 줄간격 붙여놓고 막 그 글자 왜 그래 엉망진창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숙달이 돼서 좀 낫긴 해요. 가독성이 좀 좋게 글 간격도 벌리고 글자도 좀 크게 하고 이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이벤트. 저도 처음에 이벤트 했었거든요. 요즘도 해요. 왜냐면 이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서 뭐 커피 쿠폰도 나눠드리고 책도 드리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웃을 많이 이제 모으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키워드다. 사실은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치면 예를 들어서 뭐 꽃집이 가장 치열하잖아요. 꽃 배달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 막 뜨잖아요. 사실 그 광고가 맨 처음에 뜨거든요. 사실 키워드는 광고도 존재합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이걸로 이제 광고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될까요?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내 블로그가 검색이 잘 돼가고 싶다면 의외로 쉬워요. 방법이. 사실은 그 내 블로그 노출 잘 되게 하기 이런 수업도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수업이. 근데 그런 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일단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뒤에 또 소개할게요. 사실은 내가 좋은 콘텐츠를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리면 네이버가 알아서 나를 알아봐줘요. 아닐 것 같잖아요. 사실 네이버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정보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허리 수술 잘하는 병원을 쳤어요. 허리 수술 잘하는 병원. 그런데 네이버 검색 결과가 나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그 좋은 병원을 찾고 싶은데 네이버 결과에 광고가 막 나오고 그 가짜 블로깅 그러니까 돈을 받고 블로깅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뜬다고 하면 우리가 네이버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네이버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이 병원은 허리를 정말 잘 고칩니다.
이런 블로깅이 뜨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네이버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네이버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옛날에는 그 글 하나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검색 결과를 내보냈는데 그건 아니다. 내가 어제 블로그 만들어서 오늘 막 어떤 블로깅 했는데 그게 검색이 잘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뭘 좋아하냐? 좋은 작가를 좋아해요. 좋은 작가 이코로 좋은 블로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자체에 점수를 준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글쓰기에 열망을 가지고 내가 좋은 블로그, 좋은 글을 많이 올리고 글쓰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내가 연구한 내용을 블로그에 매일 올려요. 매일. 석 달 정도. 내가 어떤 책을 필사를 해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런 내용을 포스팅을 해요. 그럼 네이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내용을 꾸준히 몇 달에 걸쳐서 올리네?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 글쓰기에 좋은 방법 검색했을 때 너를 나오게 해주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짓말 같다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진짜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이제 마케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케터들도 막, 우리 그 블로그 좀 노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기법이 있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콘텐츠를 올려라. 그러면 네이버가 너에게 점수를 준다. 진짜 그렇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문화에 일본 문화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일본 문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올렸어요. 6, 7월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문화 검색을 하면 저희 블로그가 거의 상단에 떠요. 네이버가 알아주는 거지. 고마워 네이버야. 그리고 이제 SNS.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직접 해보셔야 감이 와요. 이런 것도 사실 유료 광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유료 광고 해봤어요. 좀 이제 즐기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SNS를 하면 이제 좀 가끔 외국인 친구도 막 들어오죠.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서 좋다. 트위터. 카카오톡도 요즘 뭐 단톡방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구성원 자체가 충실하다면. 자, 보시면 밑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10억짜리 꼼수 소셜 마케팅, 소셜 홍보 마케팅,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만들기. 사실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아까 블로그를 하시라고 했는데 블로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책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비싼 강의 절대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SNS 사실 저도 매일 하는데 하여튼 뭐 블로그도 그렇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내가 그 글을 쓰면서 좀 이렇게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 시대의 출판 마케팅이라는 책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고 뭐 팟캐스트도 보세요. 전 잘 안 보는데 팟캐스트 같은 거, 그것도 방송이잖아요. 인터넷 방송. 요즘 사실 유튜브가 제일 대세죠.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하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쨌든 소통을 하시라는 거죠. 유튜브도 사실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유튜브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손이 많이 가고 아직 접근을 못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유튜브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블로그라도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심지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이제 좀 게시물을 올리면 검색도 돼.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되게 파급 효과가 있고 사실 책이라는 게 블로거나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에게 다루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유튜버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유튜버들한테 연락이 와서 책을 일부를 좀 공유를
낭독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데 괜찮냐 허락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홍보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마케팅은 뭐냐면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1인 출판사라서 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참 사람들이 알아서 공유를 해요. 사람들이 참 그렇잖아요. 자기도 좋은 게 있거나 재미있는 게 있으면 막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로 마케팅 할 때도 재미있게 만들면 자발적으로 퍼나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판 마케팅이나 이제 내 책을 좀 홍보하는 도움이 돼야겠다. 내가 스스로. 그리고 사실 작가분들이 출판 마케팅을 아시면 좋아요. 그러면 출판사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모르시는 경우는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리긴 하지만 작가가 출판 마케팅을 좀 안다면 본인이 홍보도 할 것이고 출판사가 뭐 어떠한 걸 한다 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출판 마케팅 전략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북마케팅 쪽에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 책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알짜가 되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아까 검색 엔진 최적화.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잘 검색되는 블로그는 왜 그런 것인가?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법은 참 쉬운데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래. 제가 그 추천 책들을 나중에 좀 되게 많잖아요. 그 목록을 제가 사서님께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죠? 키워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서가 잘 팔리려면 여러 가지 콘텐츠 유형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좀 핫하기도 하고 문제가 됐던 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뭐 유튜버가 돈을 받고 뭐 책을 뭐 홍보했다거나 물건을 홍보해서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명한 분들의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저희도 이제 뭐 알라딘이나 예스24 뭐 교보문고에 이제 책이 올라가 있는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죠. 예. 미리 보기도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놀랬던 것이 책을 사실 때 바로 안 사시고 서평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서평 같은 거를 좀 보고 책을 사시더라고요. 자, 이 컨셉팅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콘셉트 잡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제 투고 원고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투고 원고를 이거를 출판해야겠다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콘셉트가 확실한가, 콘셉트가 먹힐 것인가, 요걸 많이 보거든요. 콘셉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콘셉트라는 말이 들으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키워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키워드랑 콘셉트는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이 책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책을 내실 때 제목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출판사가 뭐 제공하는 제목이랑 내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목이 정말 중요한 것이 제목에 콘셉트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좀 땡겨야지 그걸 사잖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랑 콘셉트가 사실은 이제 제목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저자나 이제 출판사 사장이라면 자기가 만든 책의 콘셉트를 10초 분량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책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 책 안 팔려요. 저자가 뭐 엄청 유명하거나 마케팅 비용이 뭐 몇천만 원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이 출판 마케팅 전략 가이드 책에도 보면 콘셉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콘셉트는 어떤 콘셉트가 좋냐? 차별성, 필요성, 유형성. 이게 뭐냐면 옛날에 무슨 약선전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책이
참 좋은데 설명을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으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콘셉트거든요. 이 콘셉트는 만들 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좋죠. 차별성. 이 차별성이 뭐냐면 그 책에만 있는 게 뭔데 다른 책에는 없으니까 이 책을 사겠죠. 다른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이 책을 왜 삽니까? 그죠? 그리고 필요성. 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아무리 뭐 100만 부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도 내가 필요 없는데 그걸 제가 왜 삽니까? 안 사죠. 책 제목을 보고 이 책 나한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유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데 뭐 이런 거라고 해요. 필요성과 필요성과 차별성을 독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머리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하죠. 뒤에 콘셉트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작가면 책을 파는 거는 약간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셔야 돼요. 독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책을 살까? 이걸 알면 사실 게임이 끝나는데 말입니다. 이 책을 좀 충동 구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려면 좀 제목이 매력적이어야겠죠. 하지만 또 제목만 매력적이면 큰일 나겠죠? 내용도 당연히 이제 매력적이어야겠죠. 이제 기획회의라는 이제 이건 잡지인데요. 2주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출판 전문 잡지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출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출판 잡지 기획회의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명한 분들이 글도 많이 써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비자는 나와 관계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랑 관계 없으면 책 안 사죠, 당연히. 1,000원이라고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 출간된 모든 책은 사실 소비자랑 관련이 없죠. 근데 이거를 출판사나 저자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판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 소비자와 이 책의 관련을 맺어주는 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NS 이런 걸 하면 좀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계속 있다고 막 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이거 잘 안 해. 이랬다가 대단한데? 이랬는데 이 사람이 딱 책을 냈어. 그러면 사죠. 그죠? 이게 인플루언서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올려요. 명리,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명리, 사주, 이런 걸 막 컨텐츠를 많이 올린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고, 와, 설명 되게 잘하네. 이랬다가, 이 사람이 딱 책을 냈어. 사지, 그걸.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획회의에 나온 책인데, 어쨌든, 책에서 제공하자는 콘텐츠를 어쨌든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출판 마케팅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개인이 내고 싶은 책 낸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책은 좀 팔리고 대중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책을 내면 독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사실 맨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작가도 어떤 책을 내면서 사회에 공헌을 한다. 유의미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1인 출판사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작은 출판사일수록 작가님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좀 든 생각인데 저도 이제 작가님이랑 처음 작품을 같이 할 때 이 작가님이 다작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좀 고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새로운 작가님들이랑 계속 같이 일을 하면 좋지만 처음 일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이 작가님을 잘 모르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번 작업을 하고 나면 서로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 작가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책을 낼 수 있고. 그렇다면 작업이 수월해지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도 새로운 출판사를 계속 만나는 것은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너무 이상한 출판사만 아니면 이제 마음이 잘 맞는 출판사를 잘 만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획회의에 나온 책인 내용인데 사실 뭐 책을 내가 처음 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 책부터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주 잘 나가는 작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출판 편집자 입장에서도 이 뭐 출판 편집부장이 쓴 글을 제가 정리한 건데 자기가 20년 넘게 일하면서도 뭐 아주 유명한 저자랑 일한 경험이 없대요. 사실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 인터넷 서점 들어가셔서 베스트셀러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이 작가는 누구지? 이런 작가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책을 많이 팔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글쓰기를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에세이를 쓸 때 좀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목이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자, 이거 이제 넣은 이유가 그 투고를 받을 때 에세이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에세이. 근데 에세이는 좀 위험하거든요.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닌 바에야 에세이가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에세이가 좋은 에세이인가? 접근하기 사실 쉽죠. 그리고 에세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아니면 도죠.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걸 품고 있는 게 에세이인데. 저도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주 대박난 출판 선생님. 그동안에 사람들이 에세이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작가의 시선으로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모두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누구는 작가가 되고 누구는 독자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죠. 이건 사실은 그 앞에 내용하고 다 통하는 내용이에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작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죠? 유명하다는 글도 읽어보면 한번 나도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똑같은 일을 겪어도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느냐, 글로 풀어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컨셉팅. 일하면서 책 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공저를 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그 광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일하면서 책 쓰기는 그 책의 컨셉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컨셉팅에 대해서 거의 이 책 보고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책 쓰기 전에 어떤 체크를 해야 되냐. 독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 거 이런 말도 나오고요. 사실 보면은 여러 책에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책에서 같은 이야기 했다는 것은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책도 보면 독자에 대해서 생각해라. 네가 책을 쓸 때 독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컨셉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구입할 때 사람들은 책 내용하고 저자를 봐요. 저도 그 투고가 오면 뭐부터 보냐면 컨셉도 보고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봅니다. 이분이 뭐 부동산에 대해 썼는데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어요. 그러면 좀 곤란해요, 사실. 그죠? 본다는 거죠. 책은 어떤 상품보다도 책도 상품이잖아요. 저자랑 책이 내용이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성공하는 책들은 저자가 좀 특별하거나 아이디어가 특별하다. 그죠?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제 컨셉이라고 되는 사실 컨셉도
콘셉트가 맞거든요. 그냥 한국어 문법사, 예. 컨셉이라고 할게요. 그냥 컨셉 그러잖아요. 쟤는 컨셉이 뭐야? 뭐 이렇게. 자, 컨셉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글을 쓴다고 하는 분들은 주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다. 이 책은 그 주제죠. 그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이야기래. 이거는 정말 그런 책은 많을걸요? 어린이 책만 해도 한 100권은 되겠다. 이건 주제고요. 콘셉트는 뭐냐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뒤에. 뭐 외계인이 도와줬다든지. 예를 들면 알고 보니 세종대왕님이 꿈에서 뭐 이걸 봤다든지 뭐 이게 콘셉트라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콘셉트이 들어갔죠. 그게 콘셉트인 거죠. 컨셉은 누군가가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새로 가공했다는 거죠. 그 주제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기존에 없어야 돼요. 컨셉은 기존에 없어야 돼요. 아까 봤죠? 그 컨셉트를 하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똑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컨셉을 내가 책을 만든다면 컨셉이란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책의 콘셉트는 뭐다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지 못하면 그 책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콘셉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출판 콘셉트의 조건. 이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 조제가 독특한가, 차별화가 되었는가, 저자와 연관이 있는가, 독자 지향적인가. 다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주변 사람에게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 내가 이런 컨셉으로 책을 쓸 건데 어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벌써 60페이지까지 왔네요. 다행입니다. 늦지 않아서. 제가 앞에 나왔던 책들은 제가 목록을 정리를 해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판 기획서. 나중에 쓰시게 되실지도 모르고 이미 쓰신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자주 받아보는 것입니다. 투고를 하실 때 반드시 출간 기획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원고 일부만 주셨었는데 요즘은 풀 원고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투고가 된다고. 그러니까 치열해졌다는 얘기죠. 투고 시장도 되게 치열해진 것 같아요. 출판 기획서를 이제 쓰실 때 150자도 길 수도 있어요. 150자로 요약 가능한 본질에 가까운 컨셉이어야 된다. 그럼요. 질문 잠깐 들어왔는데요. 서평 쓰시는 거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 되세요. 진짜 증거 자료가 있는데 제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평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그 서평 쓴 거 서평 인터넷 서점에도 올리면 예. 바지 74. 서평 쓰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서평 쓰려면 책을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글쓰기 능력 중에 요약하는 능력도 되게 필요한데 서평을 쓰면 긴 내용 요약하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 이런 게 동시에 길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출판 기획서 제가 뭘 본다 그랬죠? 컨셉 딱 보고 컨셉 좋으면 저 딴 거 안 봐요. 괜찮네. 그럼 작가한테 바로 연락하거든요. 그리고 원고는 이제 글을 아주 잘 쓰실 필요는 없지만 고치면 되니까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좀 잘 쓰시면 되게 좋아요. 행복해, 편집자가. 그죠? 그리고 제목은 사실 투고 당시에는 가제목을 쓰시는데 그건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출판사랑 상의하시면 돼요.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제목을 써서 하면 투고 메일 제목에 쓰면 아무래도 눈길에 가겠죠. 그죠?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기획서가 많이 오는데 너무 이제 평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도 많이 투고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제 자기 원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차별성을 좀 가져야 된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책 한 권 내고 말 것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책 한 권 내는 게 목적이면 절대 안 되세요. 책 한 권 내는 게 목적이면 너무 그 책에 좀 너무 그 몰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 출판사가 그러면 너무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저작을 낼 것이다. 나는 꾸준히 글을 쓸 것이고 계속 평생 작가를 할 것이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출판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맨 처음 제 책을 자비 출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뭐 일본어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창출해낼 콘텐츠가 없어서 그래서 또 난 계속 글을 쓰면서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하게 된 게 출판이거든요. 어쨌든 글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창출해낼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저의 콘텐츠는 뭘까요? 저는 요즘 이제 1인 출판사랑 글쓰기에 대한 콘텐츠를 좀 가지고 있죠. 조금은. 예. 투고는 의외로 61페이지. 네. 61페이지 좀 다시 보여달라고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대충 넘어갔나요? 사실은 출판사들이 좀 신진 작가 발굴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잘 나가는 작가들 막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지금 주로 신진 작가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신진 작가님들은 되게 열정적이세요. 자, 원고 투고에 앞서서 생각할 내용들. 투고는 좀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확실한 컨셉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 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신데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좀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꼭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더라도 독자랑 소통은 필요한 것 같아요. 투고식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 투고하실 때 아예 메일 제목에다가 좀 콘셉트나 제목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원고 투고합니다 하면 그것 안 읽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편집자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혼자 하니까 여유가 있는데 기성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1년에 책을 6권씩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 주제가요. 출판사들은 좀 타이밍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의 트렌드, 타이밍에 뭐가 맞는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시류를 안 타는 주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선택하실 때는 좀 규모가 작아도 기획력 있는 출판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부품 마케팅 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서평 이벤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새로 나온 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이용하고 SNS도 활용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돈 안 드는 방향으로 이 SNS가 돈이 안 들어서 좋긴 해요. 그리고 뭐 좀 이제 카페 활동하는데도 올리고 굿즈도 제작을 해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자,